시카고를 포함한 쿡카운티 근로자들은 오늘부터 시간당 $16 20센트의 기본 급여가 적용된 최저임금을 받게 됩니다. 또한 휘발유세가 갤런당 2센트 상승한 47센트가 됩니다. 지난 토요일 밤 레이카운티에서 진행된 불꽃놀이 중 기계 오작동으로 7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앞두고 열린 첫 TV 토론회에서 완패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중도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가족들은 레이스를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인 70% 이상은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도전을 포기해야 한다고 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늘 음악과 함께여서 행복한 50여 명의 어머니들이 올해도 정기 연주를 통해 시카고 동포 사회의 감동의 무대를 상상합니다. 시카고 지역 한인 교회협의회가 2024 할렐루야 대성회로 오는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헤브론 교회에서 개최합니다. 뉴욕 경찰이 13살 소년이 갖고 있던 장난감 권총을 진짜 총으로 오인해 총격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북미에서는 대서양에서 발생한 허리케인 베릴이 4등급으로 세력을 키운 채 카리브해를 향하면서 인근 국가들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여름을 맞아 다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소 38개 주에서 최근 감염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대를 넘어 역대 최고 체조 선수의 반열에 오른 시몬 바일스가 세 번째로 올림픽 무대를 밟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7월) 일리노이주에서는 더 많은 새로운 법률들이 발효될 예정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과 또 휘발유세 인상입니다. 시카고를 포함한 쿡카운티 근로자들은 오늘부터 시간당 $16 20센트의 기본 급여가 적용된 최저임금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시카고의 유급휴가 법률 변경 사항도 오늘부터 시행되는데요. 120일 동안 최소 80시간을 일한 사람은 이제 최대 5일의 유급휴가와 5일의 유급병가를 보장받게 됩니다. 또한 휘발유세가 갤런당 2센트 상승해 47센트가 됩니다. 이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에 따라 운전자들이 주유하는 데 드는 비용은 2019년보다 연간 $184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서류 미비 이민자들도 2024년 7월 1일부터 표준 일리노이주 운전면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주정부가 제시하는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최소 1년 이상 일리노이주에 거주했다는 증빙 서류와 자동차 보험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난 토요일 밤 레이카운티에서 진행된 불꽃놀이 중 기계 오작동으로 7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이날 오후 9시 30분께 인디애나주 그리피스 노스 아보가스트 스트리트 900블록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지역의 한 주택에서 자체 불꽃놀이를 벌이던 중 장치에서 고장이 발생해 이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고 전했는데요. 그리피스 경찰은 부상자와 함께 이번 사고로 인근 주택 4채와 차량 10대가 파손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로서는 기계가 고장을 일으킨 이유는 불분명하며 당국은 피해자들의 이름과 상태를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요.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정보가 있는 사람은 그리피스 경찰 219-924-7503으로 연락하거나 911에 전화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앞두고 열린 첫 TV 토론회에서 완패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중도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가족들은 레이스를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어제 바이든 대통령의 가족들이 처참했던 TV 토론회에도 불구하고 대선 레이스를 이어가는 게 좋겠다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조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9일부터 부인 질 바이든 여사를 비롯해 가족들과 함께 워싱턴 DC 인근에 있는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 머물고 있는데요. 앞서 대선의 향방이 걸린 첫 TV 토론회에서 참패한 바이든 대통령이 가족들과 한자리에 모여 후보 사퇴론을 포함해 향후 계획을 논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토론을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여전히 4년 더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캠프는 후원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1일 오늘 오후 선거자금 모금위원회를 위한 컨퍼런스 콜을 열 예정입니다. 이렇게 TV 토론을 계기로 조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과 인지력 논란이 커진 가운데 미국인 70% 이상이 바이든 대통령이 11월 대선 도전을 포기해야 한다고 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CBS는 유고부와 함께 지난 28일에서 29일 전국 등록 유권자 1,1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72%로 출마해야 한다는 응답을 압도했다고 이날 보도했습니다. 2월 같은 기관 조사 때에는 출마 반대가 63%, 찬성이 37%였는데요. 민주당 당원 중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출마해야 한다는 응답이 54%로 출마 반대보다 많긴 했지만 출마 찬성이 반대를 64%대 36%로 크게 압도했던 2월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럼 이 바이든 사퇴론의 대체로 주목받는 잠재 후보군은 누구일까요?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을 비롯해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등 다양한 인물이 거론됩니다. 일단 해리스 부통령, 법조인 출신의 50대 여성인 그는 이미 부통령으로 이번 행정부 기조를 숙지했다는 평가입니다. 또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이름도 잠재적인 후보로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2019년부터 주지사직을 지낸 그는 2021년 코로나19 방역 지침과 관련해 주민 소환 투표 대상이 됐죠. 그러나 개표 결과 61.88%의 지지를 얻어 오히려 주지사로서 입지를 굳혔다는 평가입니다. 민주당에서는 꾸준히 대선 잠룡으로 거론됐으며 현재 56세로 역시 젊은 주자에 속합니다. 다만 실제 바이든 대통령을 대체해 대선에 나설 경우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급증한 노숙자 및 높은 세율, 또 주거비 상승 등 현황과 관련해 해명하는 게 숙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레천 휘트만 미시간 주지사 역시 가능한 대안으로 언급되고 있는데요. 현재 52세인 그는 해리스 부통령과 마찬가지로 바이든 대통령과는 대비되는 젊은 여성입니다. 정치적으로 경합주로 꼽히는 미시간에서 주의회 하원의원, 상원의원, 주지사를 역임한 노련한 정치인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때 그의 정치적 커리어를 무시하며 미시간에서 온 저 여자라고 부른 적이 있죠. 그러나 휘트먼 주지사는 오히려 해당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입고 공개석상에 등장하며 이를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 활용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 이 밖에 하얏트 호텔 체인 상속자 제이비 프리스커 일리노이 주지사도 잠재적 후보로 꼽힙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인종차별주의자라 칭하며 뚜렷하게 날을 세웠고 올해 대선 화두인 임신 중절과 총기 규제에 관해서도 상당히 진보적 입장으로 알려져 있죠. 이들 외에도 조지 샤피로 펜실베니아 주지사를 비롯해 2020년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직에 도전했던 피트 부티지지 교통장관, 코리 부커 상원의원, 에이미 클로버샤 상원의원 등을 가능한 후보로 꼽을 수 있습니다. 늘 음악과 함께여서 행복한 50여 명의 어머니들이 올해도 정기 연주를 통해 시카고 동포사회에 감동의 무대를 선사합니다. 2012년 창단된 어머니 합창단은 올해로 창단 13주년을 맞았으며 정기 연주 개최 10주년을 기념해 대규모 음악회를 기획 준비 중인데요. 어머니의 삶은 숙제가 아닌 축제라는 주제로 이달 28일 스커키 퍼포밍 아트 놀쇼어 센터에서 열립니다. 지휘자 박근배 장로입니다. 2012년도에 창단을 하고 12년이 지났습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아직까지 이렇게 잘 활동을 하고 있는 어머니 합창단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올해 정기 연주회는 어머니 합창단의 자매 중창단인 레이디싱어스와 아버지 합창단 그리고 한국에서 왕성한 활동을 자랑하는 바리톤 이상열 씨가 특별 초청돼 무대의 다양성과 풍성함을 더했는데요. 이 씨의 고등학교 시절 첫 성악 코치가 박근배 지휘자로 두 사람은 사제지간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요즘 가장 활동을 많이 하는 바리톤 이상열 교수를 초청을 해서 이번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진로를 고등학교 2학년 때구나 음악 선생님하고 같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서 첫 번째 성악 지도 선생이죠. 그래서 대학을 같이 활동을 많이 하고 워낙 잘 하니까. 지휘자 박은배 장로에 따르면 합창단은 이번 10회 정기 연주를 통해 You Raise Me Up, 나의 찬양의 노래 등 찬양은 물론 숨어오는 바람 소리, 살짝의 옵사에 놀라운 사랑, 친구여 등 가요와 또 오페라, 뮤지컬 넘버까지 다채로운 레퍼토아를 선보입니다. 여러 장르를 노래하고 있지만은 한국 가곡 그리고 성가곡, 가요, 뮤지컬 이런 걸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버지 합창단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의 중창단 활동도 있고. 음악회 중에는 10주년을 축하하는 메시지와 더불어 박은배 지휘자와 이영남 반주자에게 감사패를 수여하는 시간이 마련되며 기악 반주로 바이올린의 강성주, 김희연, 첼로의 노윤진, 플룻의 조애니 씨가 연주자로 함께합니다. 창단 이래 8년째 단장을 맡고 있는 신춘자 권사는 모두에게 친숙한 유명 넘버들을 많이 준비했다며 지난 1년간 단원들이 열과 성을 다해 준비한 음악회에 부디 많은 동포분들이 참석하셔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초대의 말을 전했습니다. 우리 시카고 어머니 합창단을 이쁘게 봐주시고 사랑해주세요. 많이 오셔서 그날 우리가 1년 동안 배운 선곡들을 들으시고 오시면은 저희가 대환영을 하겠습니다. 사랑의 미러, 친구야 이런 거는 다 아시잖아요. 레이디 싱어즈가 축배의 노래 이런 거는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 거를 오페라 중에서 이제 우리 지자님이 뽑아가지고 아마 많이 들어서 나 저 노래도 아는데 이러실 거예요. 끝으로 지휘자 박은배 장로는 어머니 합창단의 특징은 주옥 같은 가사와 아름다운 선율이 있는 음악을 한다는 것이라며 동포 사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했습니다. 아울러 박 지휘자는 많은 분들이 이번 음악회를 통해 어머님들의 삶을 기리고 또 함께 축하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저희 어머니 합창단은 특징이 참 아름다운 가사, 말하자면 주옥 같은 가사 그리고 선율이 아름다운 음악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도 참 아름다운 가사가 있는데요. 삶의 여유라는 제목의 한국 가곡입니다. 좋은 날 추억 한 자락 내줄 수 있는 사람, 바람 좋은 날 그 바람 같이 쏘일 수 있는 사람, 따끈한 찻잔을 앞에 놓고 설탕 넣고 내 잔까지 저어줄 수 있는 사람, 눈물 나도록 고마운 그 사람 하나면 좋겠네. 정말 우리 어머님들이 와닿는 그런 노래를 합니다. 함께 즐거워해 주시고 함께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카고 지역 한인 교회협의회가 2024 할렐루야 대성회를 오는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헤브론 교회에서 개최합니다. 시카고 지역 한인 교회협의회는 50주년 희년을 맞아 개최하는 2024 할렐루야 대성회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이 대성회를 통해 이 지역의 모든 교회가 협력해 영적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는데요. 2024 할렐루야 대성회는 회복과 변화를 넘어 하나로라는 주제로 시애틀 영재교회 담임 권준 목사가 메인 강사로 말씀을 전합니다. 7월 26일 금요일 저녁 8시에는 교회 눈물로 씨를 뿌리자, 27일 토요일 저녁 7시 교회 끊임없이 변화하자, 28일 주일 저녁 6시 교회 부르심 앞에 서자라는 제목으로 집회가 열립니다. 한편 대성회를 마친 후 29일 월요일 오전 10시 같은 장소에서 새 시대 새 목회라는 주제로 목회자 세미나가 열릴 예정입니다. 아울러 시카고 지역의 목회자를 비롯해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이민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소개하는 설명회가 개최되는데요. 협의회 측은 이민교회의 미래에 대해 염려하는 목소리가 많다며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과 또 정확한 분석을 위해 지용근 대표의 목회 데이터 연구소 등 갤럽 조사 전문 기관에 의뢰 교계 목회자와 성도를 대상으로 7, 8월 설문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9월 4일 수요일 오후 7시 온라인 집회를 통해 분석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또한 50주년 기념행사 일환으로 교단별 찬양제가 9월 15일 주일 오후 6시 레이크뷰 언약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시카고 지역 한인교회협의회 소속 교단 및 독립교단 모두가 참여 대상으로 목사, 장로, 권사, 연합합창단의 목장권 합창단과 시카고 기독청년연합회 등이 찬조 출연합니다. 협의회 측은 많은 교회와 교단이 참가해 시카고 지역 교회들이 하나님께 연합된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쁨의 찬양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 경찰이 13살 소년이 갖고 있던 장난감 권총을 진짜 총으로 인해 총격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시아계 소년은 가슴에 총을 맞고 숨졌는데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담긴 경찰의 바디캠이 공개됐는데요. 지난 28일 밤 10시쯤 뉴욕주 유티카에서 청소년 2명이 경찰의 제지를 받고 멈춰 섰습니다. 당시 무장 강도로 쫓고 있던 경찰은 이들의 인상착의가 용의자와 비슷하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소년이 도망가기 시작했고 경찰이 급하게 뒤를 쫓았는데요. 도망가는 소년은 손에 뭔가를 들고 있는데 경찰은 이것을 권총이라고 생각했고 바닥에서 몸싸움을 벌이던 경찰은 소년이 자신에게 총을 쏠 수도 있다고 생각해 소년의 가슴에 총을 쏘았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소수민족 카렌족 출신인 소년은 경찰의 응급처치를 받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는데요. 당시 소년이 들고 있던 것은 글록 17 5세대의 복제품, 즉 비비탄 총이었습니다. 한순간 아들을 잃은 엄마는 스스로를 자책하며 슬픔과 분노를 표출했고 경찰의 소년에 대한 총격에 강하게 항의하는 시위대로 회견이 한때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유티카 경찰은 이번 사건이 모든 이들에게 충격이자 비극이라며 바디캠을 공개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내부 감사를 약속했는데요. 뉴욕주 검찰 역시 경찰의 총기 사용이 적절했는지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미에서는 대서양에서 발생한 허리케인 베릴이 4등급으로 세력을 키운 채 카리브해를 향하면서 인근 국가들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시속 200km가 넘는 초강력 허리케인이 예상돼 주택을 통째로 날리거나 해안가 해일까지 우려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베릴의 예상 경로에 있는 카리브해 인접 국가들은 허리케인 특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국립허리케인센터는 허리케인 베릴이 4등급 세력을 유지한 채 이번 주 수요일까지 카리브해 인접 국가와 남동부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합니다. 7월 초 대서양에서 4등급의 초강력 허리케인이 발생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됩니다. 앞서 지난달에는 올해 첫 열대성 폭풍인 알베르토가 멕시코 북동부에 상륙해 최소한 4명이 숨졌죠. 기상당국은 기록적인 바다 온도 급상승 등 기후변화 영향으로 올여름 20개가 넘는 허리케인이 더 자주 발생하고 강력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미국 내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여름을 맞아 다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CNN은 CDC 자료를 인용해 최소 38개 주에서 최근 코로나19 감염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합니다. 지난해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종료된 이후 CDC는 더 이상 감염 사례를 집계하지 않고 있죠. 그런데 최근 병원 응급실 기록에서 감염 증가세를 보였고 바이러스의 낮은 활동성에도 최근 몇 주간 코로나19로 인한 병원 입원과 사망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 코로나19 증가세는 예년보다 빠릅니다. 이미 올해 바이러스 유행이 작년 정점의 수준과 비슷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지난 겨울에는 JN1 변이가 우세종이었지만 최근에는 새로운 KP3, KP2 변이가 코로나19 감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에 FDA는 백신 제조사에 KP2에 대응할 약을 제조하라고 권고했는데요. CNN에 따르면 새로운 백신은 8월 중순에서 9월 말 사이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카고 일원 오늘 대체로 맑고 화창한 날씨 이어집니다. 기온도 한낮 70도대의 쾌적한 날씨가 예보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화요일인 내일 밤 시간대 다시 비 소식이 전해집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78도, 밤 최저 63도, 내일 낮 최고 기온 87도, 밤 최저 75도가 예상됩니다.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는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신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